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줄여서 COP26이죠. 예. 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11시 30분에 폐막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시작해서 약 2주간 이어진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당초 폐막일인 12일보다 하루 넘기면서 치열하게 협상을 했습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석탄이었는데요. 석탄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면서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합의문 초안에는 단계적으로 석탄을 퇴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중국과 인도 등 석탄을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나라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또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범세계적 기후행동 강화도 약속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제출한 목표대로라면 지구온도의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묶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서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석탄 발전의 종말을 선고하는 획기적인 조약이라고 큰 걸음을 뗐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순하고 약해 빠진 합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내년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집트 샤르멜 셰이크에서 열리고요. 2023년 제28차 총회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참, 이거 환경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인도에서는 또 대기오염으로 휴교령이 내려졌다고요? 네,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한 곳인 인도 뉴델리에서 일주일간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전 기준 뉴델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00 마이크로미터를 넘어섰는데요. 이 수치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일평균 안전 권고 기준치의 2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긴급회의를 연 인도 정부는 어제부터 뉴델리 시내 모든 초중고교와 대학교 수업을 일주일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기로 했고요. 공무원들에게는 재택근무를 지시했습니다. 건설공사 역시 이날부터 나흘간 중단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휴교와 재택근무까지 할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진 원인이 뭡니까? 네, 뉴델리의 대기는 해마다 추수가 끝나는 10월부터 나빠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뉴델리 인근의 여러 주의 농부가 1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파종기까지 논밭에 잔여물을 마구 태우는 바람에 엄청난 재가 발생하는 탓인데요. 여기에 대기오염 저감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발전소와 노후 공장이 매연을 뿜어내기 때문이고요. 또 도심 빈민층이 난방과 취사를 위해서 타이어 등 각종 폐자재를 태운 연기 등이 더해집니다. 케즈리왈주 총리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전면 봉쇄 조치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9월 중순부터 감소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에도 11월 들어서 확산 속도가 빨라졌었는데요. 겨울철 대유행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기준 미국의 7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1%가 늘었고요.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8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이 50개 가운데 30개 주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고요. 뉴멕시코와 콜로라도 등 4개 주에서는 40%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아직 감소세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숨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헬로윈발 대규모 모임의 영향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은 당장 다음 주 추수감사절 대이동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3%가 증가한 거의 5,350만 명의 미국인이 이번 추수감사절 휴일에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거기에다가 성탄절에서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연말 휴가철까지 앞두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백신 접종이 본격화가 되면서 코로나와의 공생을 선택하는 그런 나라들이 늘고는 있지만은 습도가 떨어질수록 감염이 늘어나기 때문에 겨울철을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큰일이네요. 네, 독일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네, 네. 독일에서는 코로나19가 엿새째 최고 속도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학교가 재봉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전역의 추가적인 방역 조처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을 긴급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독일의 질병관리청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집계에 따르면요.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77.4명으로 전날 기록한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엿새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지표는 한 달 전에는 65.8명, 또 일주일 전에는 183.7명이었는데요. 이 유례없는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5,081명, 하루 사망자는 228명에 달했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입원자 수까지 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메르켈 총리는 보건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16개 주 정부가 단결해서 추가 방역 조처를 도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빠르게 대응에 나서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을 긴급하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독일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3개월 넘게 60%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3시 40분쯤 이란 남부 호르무즈 건주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어 1분 후쯤 같은 지점에서 규모 6.3 지진이 다시 관측이 됐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요. 이번 지진으로 1명이 숨졌고 8명이 다쳤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망자는 22살의 남성으로 쓰러진 전신주에 깔려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진으로 산사태가 나고 건물에 균열이 간 모습 등이 주민들의 SNS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란 정부는 지진 발생 지역에 구조팀을 급파하고 또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진원은 이런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인 부쉐르 원전과는 약 500km 거리고요. 수도 테헤란과는 1000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바다 건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아랍에미리트 국립기상센터에서는 북동부에서 지진이 감지됐지만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